캡틴장?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네. 룰 7 리스크 오브 컬리전 7 리스크 오브 컬리전인데 우리가 예전에 헤드웨이 시츄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크러싱 시츄에이션에 보면 그 항법이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 리스크 오브 그치, 리스크 오브 컬리전 그러니까 두 항법 다 투 파워 드라이빙 베슬이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상황이 되고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생기면 뭐 헤드웨이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들어가지고 레드 투 레드 하고, 그 다음에 크로싱 같은 경우에는 자선의 오른쪽에 있는 배가 피항선이 자선의 오른쪽에 배를, 그러니까 다른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배가 피항선이라서 그 상대 선박의 그러니까 헤드를 피하지 말았으니까 헤드 말고는 선미를 통과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스탑을 틀어가지고 상대 선박의 선미를 통과해야지. 뭐 그런 것처럼 뭐 다른 시츄에이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피항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확인을 하는데 뭐 시각적으로 우리가 룩아웃을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잘 활용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관련돼 가지고 디테일하게 조문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잘 보이지? 룰 7 리스크 오브 컬리전. 그러니까 A, B, C, D로 나누어졌는데, A가 처음 조문을 보면 Every vessel shall use all available means appropriate. 그러니까 모든 선박은 가능한 적절하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뭐 하기 위하냐면 to the prevailing circumstance and condition.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if risk of collision 이거지. 그러니까 risk of collision이, 그러니까 위험이, 그러니까 그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상황하고 조건에 맞게끔 모든 수단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알아내야지, 맞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if there is any doubt,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면 such risk shall be deemed 이거지. 의문이 있으면 그냥 있다고 가정하면 돼. 헤드온 시츄에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버테이킹 같은 경우에도 오버테이킹도 그 시츄에이션이 오버테이킹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우면 뭐 하라 돼 있어? 있다고 생각하고 항법을 적용하면 되고, 헤드온 시츄에이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항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런 것처럼 리스크 오브 컬리전도 의문이 있으면 리스크 컬리전이 있다고, 봐봐,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피항 동작을 하면 리스크가 해소되겠지. 그래 생각하면 돼. B는 proper use shall be made of radar equipment 돼 있는데, 적절한 사용이 레이더라고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야. 한마디로 레이더를 사용해라 이 말이야. 근데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if fit and operational, 그러니까 설치만 되고 오퍼레이션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무슨 설치되고 오퍼레이션이 된다고 가정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라고 하냐면, 첫 번째, 롱레인지 스캐닝 to obtain early warning of risk collision. 그러니까 롱레인지를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냐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을 사전에 미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리스크 오브 컬리전의 워닝, 그러니까 워닝을 미리 이제 좀 일찍 조기에 캐치하기 위해서, 오브테인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항에서 우리가 12마일, 6마일, X밴드는 6마일, S밴드는 12마일로 하잖아. 근데 12마일로 하면서 우리가 12마일 해도 저번에 원래는 항법이 요 뒤에 있는데 우리가 유지선 있지? 유지선을 먼저 배웠잖아, 맞지? 유지선 배우면서 유지선에 TCPA 15분 전, 10분 전, 6L 기억나지? 맞지? 거기 보면 15분 전만 해도 엄청 빠르지. 만약에 12나트로 가는 배가 12나트 가는 배가 TCPA 15분이면 몇 마일이야? 3마일. 3마일이지. 3마일이고, 그 다음에 두 배가 헤드 시츄에이션일 때는 6마일이지. 그러면 6마일인데 이게 24노트일 때는 어떻게 돼? 더 빨라지. 더 빨라야지. 24노트일 때는 몇 마일이야? 6마일. 6마일이지. 맞지?
헤드는 11마일이지. 그러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갓길이나 빠르니까 20마일이라고 하면 12마일이면 나타나면 15분 전에 우리가 만난단 말이거든. 네. 그만큼 빠르단 말이니까 롱레인지가.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서 액티스가 있으니까 액티스는 20마일 전, 30마일 전에도 가끔 이제 액티스, 그러니까 AIS가 보이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액티스를 보면서 이때 당시에 콜레가 만들어졌을 때는 액티스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액티스가 개정되면서, 액티스라 할까. 콜레그가 조금씩 개정되면서 액티스가 점차 조금씩 나오는, 근데 액티스나 이때는 뭐 생각을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레이단만을 가지고 리스크 오브 컬리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액티스를 이용하면 참 좋은 점이 많지. 그러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그 배가 데스티네이션을 바로, 그러니까 뭐 24마일, 뭐 20마일, 뭐 20마일이나 30마일 전에 그 배 데스티네이션을 봐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면, 헤드 스테이션이더라도 크루싱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알지. 그 다음에 크루싱일 때도 그 배의 데스티네이션을 보고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미리 알 수 있잖아. 특히나 저 상하이처럼 엄청 많은 배가 교통량이 많을 때는 미리미리 어디로 닝보로 가는지 상하이로 가는지 아니면 그 청도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롱레인지 액티스를 활용해야 돼. 근데 우선 여기서는 레이더만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니까 우선 레이더를 사용해서 롱레인지 스캔을 이용해서 조기에 워닝, 그러니까 워닝, 리스크 오브 컬리전에 대한 워닝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더 플로팅 or equivalent systematic observation of detected object가 돼 있는데, 레이더 플로팅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나? 네. 요즘에 나 가끔 뭐 보다 보면 야, 저 여자 플로팅, 야, 저 여자 플로팅 하나, 뭐, 이렇게. 진짜 무슨 말 한 거지? 플로팅은 나 레이더에서 보였기. 레이더에서만 들었는데, 저 여자를 플로팅 한다? 뭐, 플로팅한 썸씽이란 말인가? 그게? 네, 약간 이렇게 꼬시려고. 꼬시는 거야? 네. 아무튼, 뭐, TV 보면, 저 여자 플로팅 한다? 아니, 저 남자 플로팅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디텍팅 하는 거구나. 레이더하고 약간 비슷한. 아무튼, 레이더 플로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디텍팅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와 상응하는, 뭐, 시스템티 오브젝션, 디텍티 오브젝트, 아무튼 레이더 플로팅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더를 사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리스크 오브 컬리전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assumption shall not be made on the basis of scant information, especially scant radar information을 했는데, assumption이 어떤 거냐면, 불확실한 억측, 뭐 그런 거야. 뭐 이럴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억측하는 거야. assumption이. 그러니까, assumption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the basis of scanting information. 특별히, 그러니까, scanting information에 대한, especially, 그러니까, radar information.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레이더 플로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그런 정보들을 억측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지? 뭐, 그런 거야. 디테일하게는 나 좀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D가 좀 중요한데, D가 뭐냐면, 어떤 거 식으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존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뭔지 알려주는 거야. 여기 보면, in determining if risk collision exist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all be among those taken into account. 그러니까,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하기에 대한 consideration을 이제 고려사항을 한번 알아봐야 돼. 첫 번째는, such risk shall be deemed to exist if the compass bearing of an approaching vessel does not appreciably change. 이러한 리스크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데, 언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컴퍼스 베어링. 그러니까, 어프로칭은 우리한테 접근하는 배의 컴퍼스 베어링이 does not appreciably change.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위 변화가 없다. 한마디로 방위 변화, 우리 배에 접근하는 배의 방위 변화가 없으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내가 맨날 레이더, 베어링, 그러니까 베어링 EBL 있지. EBL을 가지고 하면, EBL가 앞으로 갈지 뒤로, 액티스로 EBL 하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멀리서 그 배가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지 뒤로 지나갈지 알 수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레이더는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 베어링을 잘 활용하면 돼. 네. 우리 레이더 배를. 우리 레이더가 없는 배는, 자이로는 있을 거야.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의 리피트, 자이로, 섀도핀 있지. 네. 섀도핀 맨날 내가 입항할 때 꽂아놓으라잖아. 네. 꽂아놓으면 누가 빼내고 꽂아놓으면 빼내는데, 이놈들이 있죠. 꽂아놓으면 하면, 야, 본드로 접착해뿔라, 진짜. 아무튼, 섀도핀도 딱 반듯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포토 헤들랜드에서 내가 섀도핀 막 해가지고, 앵카링 된 배 보잖아. 네. 그러면 내가 레이더, 앵카링 할 때는 이제 레이더를 거의 그냥 레퍼런스만 하고, 네. 정확한 이제 앵카 배 방위를 봐가지고, 입에 매치를 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해되지? 네. 한마디로, 베어링이 변화가 없으면, 리스크 컬리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such risk may sometimes exist even when an appreciable bearing change is evident.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가끔씩 매일, 그러니까 여기는 쉘이 되어 있고, 여기는 메이잖아. 그러니까, 네. 쉘은 거의 확신이잖아. 맞지? 네. 메이는 그럴지도. 그러니까 maybe잖아. 그러니까 뭐 50%, 60% 생각하면 돼. 네. 뭐 요 쉘은 뭐 한 90%고. 그래서 such 리스크가 이러한 리스크가 또 언제 가끔 있을 수도 있냐면, 심지어 appreciable, 그러니까 상당한 베어링 체인지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베어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봐. when an appreciably bearing change가 있으면, 원래 베어링 체인지가 방위 변화가 있으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없다고 보면 되잖아.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어링 체인지가 방위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언제? 세 가지 경우야. 첫 번째, very large, 여기 있지. when approaching a very large vessel. 그러니까 대형선이 접근할 때. 그 다음에 또 오토, 그러니까 토 같은 경우에는 예인선단 있지. 예인선단 뭐 200, 그러니까 100m에서부터 200m까지 뭐 여러 가지, 여러 미터가 있는데, 우선 예인선단은, 예인선이 있고 비예인선단 있잖아. 네. 그 가운데, 200m면 좀 길잖아. 네. 그 가운데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 나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들이 근처에 있으면, 옛날에 태안 쪽에 사고 났었잖아. 네. 앵카 받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앵카 받고 있는데, 엔진을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엔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당도 제대로 쓰지 않고 해서, 터그선이, 삼성 뭐 터그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터그선이, 터그선도 제한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박았거든. 근데 하필이면 일반 배가 아니고 유주선이란 말이야. 그냥 싱글홀이었어. 그래가지고 태안바다가 완전, 검게 변한 적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 근처에, 그래서 근처로 난 토배 있는데 근처로 잘 안 가. 아무튼, 그리고 또 마지막이 언제냐면, when approaching a vessel at cross range. 그러니까, 다른 배하고 근접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접근하면, 리스크 오브 컬리, 그러니까, 방위 변화가 있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되지. 이해되지? 네. 쉽지? 네. 그래서 딱 서머리 하면, 첫 번째는, 모든 배는, 사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리스크 컬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판단해야 하고, 만약에 의문이 들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B는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레이더를 왜 사용해? 첫 번째 이유는, 롱레인지를 해가지고 리스크 컬리전을 얼리 캐치해야 하는 거지. 네. 두 번째 이유는, 레이더 플로팅, 여자 꼬시는 것처럼, 레이더 플로팅, 사람 플로팅 하는 것처럼, 배를 플로팅 해가지고 미리, 알아야겠지, 맞지? 네. 그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억측.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 억측, 금지. 네. 특히 레이더 인포메이션에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스크 컬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기준은, 방위 변화가 없으면, 리스크 컬리전이 있는 거고. 근데 방위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컬리전이 있을 때는 어떤 점이냐면, 세 가지. 원, very large vessel. 투, 토 베슬. 그 다음에 세 번째, 엄청 근접한 상황에서 배가 접근할 때. 그렇지. 이해되지? 네. 다 외워지지, 이제? 네. 이해하면 다 쉽게 외워져. 그래서,
조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내가 약간 설명을 곁들였는데, 네.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룰 7 리스크 컬리전은 나침 방해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아까 D 한 말이야. 방위 변화가 없으면, 방위 변화가 없이 거리 레인지가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대선, 긴 예인선열, 타선박 근접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는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뭐 해석이나 다름이 없네. 그 다음에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수단. 충돌의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냐면, 확인 수단 뭐냐. 자이로 컴퍼스가 있고,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 액티스라고도 또 하면 되겠지. 네. 모든 가능한 수단이라 했잖아. 여기에 모든 가능한 수단이 이제는 액티스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섀도핀도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수단에서 뭐 헤드온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컬리전이 우리가 헤드온 시츄에이션이 언제 헤드온 시츄에이션을 했어? 두 동력선이 이제 만날 때. 근데 거의 만날 때, 그러니까 만날 때는 50m 이상 배 같은 경우에는 마스등이 두 개니까 두 개 일직선이 됐을 때, 완전 일직선이 됐을 때, 그러면 거의 일직선은 몇 도야? 6도. 포트 스타보드 6도에서 만나 근접하면 있다고 보면 되겠잖아. 맞지? 그래서 헤드온 시츄에이션은 그냥 내가 스타보드 틀면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린 투 그린이면 멀리 더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없애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크러싱에서 보면 사고들이 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의 위험 확인하기 위해서 요 크러싱 있지. 우리 배 본선 파란색, 타선박, 빨간색. 파란색이 피항성이고, 유선, 그러니까 빨간색이 유선이지. 이렇게 방위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이로 컴퍼스나 레이더나 섀도핀을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자이로 컴퍼스 위에다가, 자이로 컴퍼스 리피터에다가 섀도핀 꼽는 거니까,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되고, 레이더 액티스.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레이더를 사용할 때 보면 우리 배의 헤딩을 기준으로 그 배의 CPA가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배의 코스야, 코스. 그러니까 리웨이가 우리가 커런트가 심하거나 외력이 심할 때는 리웨이가 커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헤드하고 그 배 헤드하고 그 CPA를 하면 CPA가 엄청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 방향이 아니고 컴퍼스로 측정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 코스 방향, 그러니까 헤딩 방향이 있고 코스가 있잖아. 우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런트가 완전 이 배 뒤에서 커런트가 온다 하자. 커런트 또는 외력이 온다 하자. 그러면 이 배는 그냥 벡터가 270도로 될 거 아니야, 맞지? 270도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외력이 지금 여기로 가고 외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스, 그러니까 헤딩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헤딩은 이런데 우리 코스는 살짝 변경했다면, 헤딩으로 기준으로 하면 CPA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이 CPA라는 거는 나의 벡터를 이 친구한테 주는 거 아이가, 맞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CPA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외력이 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건 좀 이따가 궁금하지만 좀 참아봐. 아무튼 여기서는 확인 수단만 이야기할 거니까, 확인 수단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 all available means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수단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레이더의 적절한 사용이 있는데, 레이더의 적절한 사용은 레이더 플로팅, 아까도 말했지. 여자 플로팅 하지 말고 레이더 플로팅 잘해야 돼. 저기 보니까 니 플로팅 잘하더라고. 가르쳐준 대로 레이더를 플로팅 하면 돼. 그래서 여자친구도 잘 사귀나? 아무튼 레이더 플로팅인데, 레이더 플로팅 할 때 내가 항상 하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레이더 내가 X밴드에는 거의 AIS도 켜놓고 트루 모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S밴드에는 AIS도 꺼놓지. AIS 꺼놓고 렐러티브 모드로 해놓지. 항상 대항에서나 아니면 연안에서는, 특히나 연안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돼. 그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여기서 말하면 더 강의가 길어지니까 단 강의가 또 찍은 게 있어. 그래서 입항 때 왜 레이더를 렐러티브 모드 또는
로그를 집어넣어가지고, 로그 스피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피항을 해야 하나. 이런 강의가 있거든.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레이더 플로팅에 보면 그 트루 모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트루 모드가 있고 렐러티브 모드가 있잖아. 근데 그 속력은 간단하게 말해서 레이더는 상대 속력이란 말이야. 레이더 펄스파를 주지. 맞지? 펄스파를 줘가지고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상대 속력이란 말이야. 그리고 근데 GPS는 절대 속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 근데 절대 속력이 들어오잖아. 거기서 AIS에서 이제 플로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AIS 없이 그냥 플로팅 하더라도 알파로 해가지고 플로팅 하더라도 GPS, 우리 배는 GPS 속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쪽 배는 근데 펄스 속력이잖아. 그럼 다르잖아. 그렇게 하면서 커런트가 심하면 어찌 된다? 정확한 CPA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플로팅을 할 때는 트루 모드를 할 때는 로그, 그러니까 GPS 스피드를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로그 스피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우리가 그 상대 로그 스피드도 상대 속력이거든. 그건 또 다음에 또 알려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렐러티브 모드를 하는 건데 내가 S밴드에 항상 렐러티브 모드를 해놓잖아. 렐러티브 모드를 해놓으면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까? 렐러티브 모드를 하면 이제 외력이 요 있지. 외력이 아까 외력이 뭐 한 3나트라 하자. 3나트라 하면 지금 여기 더해지겠지. 그 다음에 지금 외력 여기 지금 이걸 외력이라 하자. 외력. 빨간색을 외력이라 하자.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러면 내 벡터를 얘한테 줘보자. 렐러티브 모드를 해보면 내 벡터를 얘한테 주니까 얘는 여기로 오겠지. 맞지? 여기로 오면서 없애지지. 맞지? 없애지고 그 다음에 이 벡터 있지. 이 벡터. 이 벡터는 어찌 돼? 이래 되지? 맞지? 이래 되면서 합이 어찌 돼? 합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 벡터는 아예 없어지고 나의 벡터를 니한테 주니까 외력은 없어지지. 이것 좀 크게 했나? 이해되지? 크게 안 됐으면 다른 강의에서 봐. 아무튼 커런트가 렐러티브 모드라면 우리 외력이 니한테 같이 가니까 상쇄가 돼. 그렇게 되면서 다시 가볼까? 렐러티브 모드로 해버리면 우리가 로그 스피드 집어넣을 필요 없이 GPS 스피드를 집어넣더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커런트가 심하면 우리가 CJ키 가면 한번 봐봐. CJ키 가가지고 우리가 한쪽은 트루 모드로 해놓고 GPS로 해놓고 둘 다 GPS로 이제 해놓고 한 개는 트루 모드, 한 개 렐러티브 모드라면 10회가 달라져. 그리고 또 내가 EBL 자주 사용하라 했지. 10회만 우리가 뭐 10회를 그러니까 디텍팅하면 10회가 나오는데 10회가 뭐 제일 근접한 거리잖아. 근데 우리 배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 EBL 사용하면 EBL 기준으로 앞쪽으로 하면 우리 배 앞쪽으로 지나가고 뒤쪽으로 계속 그 EBL 뒤쪽으로 오면 우리 배 뒤쪽으로 가는 거잖아. 뭐 그런 것처럼 EBL을 잘 활용하면 우리 피항하는데 아주 좋아. EBL 그림 그릴 때만 사용하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불확실한 레이더 정보 억측 금지. 아까 C 있지? assumption. 여기 보면 assumption shall not be made on the basis of scanty information, especially scanty radar information. 이래 돼 있잖아. 그래서 억측 금지. 그럴 것이다. 특히나 레이더에서 온 정보에 이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하지 마. 뭐 확실한 것만. 확실한 것만 가지고 그 리스크 오브 컬리전에 이용해서 피항 조치를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알파 정보 활용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금방 3번에서 알파 정보 주의사항 강한 조류가 있거나 외력이 있을 때는 CPA가 트루 모드로 했을 때는 CPA가 그러니까 트루 모드로 하고 GPS를 사용해서 할 때는 CPA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렐러티브 모드를 하는지 트루 모드에서 로그 넣든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앵커링 할 때는 내가 트루 모드를 사용해. 그거는 앵커링 할 때 나중에 보면 그러면 앵커링 할 때 내가 로그 스피드를 집어넣으면 어찌 되냐면 얘가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거는 다 그 강의에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 오늘은 룰 7 리스크 컬리전인데 뭐 다 좀 이해되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외울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이해하고 하니까 다 이해되지. 근데 뭐 한 며칠 뒤에 공부 안 하면 우리 애는 아주 하룻밤 자면 50% 까먹으니까 이거를 가끔 봐라고. 이제 한 달 남았나? 한 달 뒤에 뭐 학교 가면 시험 칠 건데 니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시험 100점 맞을 거야. 이제 100점짜리 시험도 있어야지. 아, 그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카메라 찍는다고 수고 많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